자, 우리 박시동 골디락스 네. 경제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박시동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또 선거 출마를 하셨고 고양시에서 3번 당선되셨고 네, 그런 우리 박시동 소장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자, 내일 이제 탄핵 선고가 있습니다. 우리 네. 소장님의 감회가 어떠십니까? 지금 오늘 뭐 좀 이따 여러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맞아요. 풍전 등화거든요. 풍전 등화야, 진짜. 예. 뭐 정치적으로 헌법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뭐 보면은 뭐 당연합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봐도요. 만약에 1%라도 뭔가 잘못될 수 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뭐 국가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경제가 말이죠.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뭐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국민들도 이렇게는 못 산다. 경제적으로 반드시 탄핵이 인용되고 다음 무대로 다음 장으로 진짜 우리 국가가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헤어나지 못한다. 만약에 기각각하로 나올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만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 만약에 기각합니다. 이렇게 땅땅땅 나오면. 뭐 환율 실시간으로 그냥 뭐 1,500, 1,600 돌파할 것 같고요. 1,500 뭐 기본이고요. 예. 주식 시장은 뭐 2,400선 깨지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 자금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할 것이고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최상목은 만세 부르겠네요. 자기 투자한 건 잘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럼 최상목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야,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말이죠. 뭐 환율 폭등할 때마다 아주 속으로는 웃었겠어요. 최상목이.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특히 이제 고위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재산 신고를 해요. 그렇죠. 예. 그 기준일이 연말입니다. 예. 연말. 예. 연말 12월 31일로 딱 끊어요. 그래서 그날 갖고 있던 재산을 신고하는 거예요. 네. 1년 중에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 12월 31일은 대통령 대행일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들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신고를 하는 거고 그 신고된 게 이제 한 두세 달 걸려서 이제 검토도 되고 야, 뭐 너 서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보완 좀 해. 아니면 이거 위반인 것 같은데 변명 있으면 해봐.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최상목이가 신고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몇 달 지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44억 정도 재산가고요. 네. 한 2억 4천 정도 작년보다 2023년 말보다 그러니까 2024년치가 늘었어요, 재산이.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예. 가장 우리가 이제 눈길을 끌고 이제 뚜껑이 열리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상품인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미국 국채라는 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낸 빚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기가 30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내가 주고 채권을 받으면 이론적으로는 30년 있다가 받는 거예요. 내 원금을. 네. 그리고 초장기채라고 합니다. 네. 단기채는 뭐 몇 달짜리도 있고요. 네. 1년짜리도 있고 뭐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30년은 초장기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 하나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갓 블레스 아메리카입니다. 30년간 미국은 안 망한다. 그리고 지금보다 적어도 30년 후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그런 비유가 있을 때 이런 상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년 후에도 지금 같은 영향력일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제 상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짜리 국채를 산다. 네. 왜 지금 거를 안 사고 뭐 1년, 2년, 3년짜리를 안 사고 5년을 사? 5년 있다가 미국 경제 꼬꾸라지면 어떡할 거야? 글쎄.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해에 그때까지의 미국 경제에 장기 이 선호 전망을 갖고 있는 때 그 해에 만기가 있는 그런 상품을 산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나는 미국이 하느님 보호하사 영원히 30년간 팍스 아메리카나 만세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 이 30년짜리 배팅인데 기본적으로 채권에는 이자가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건 이제 표면금리라고 하는데 1.4, 5 정도 이자가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최상목이 살 때 당장 작년에 발행된 건 아니고요. 네. 애당초 발행된 거는 몇 년 전에 발행된 걸 다시 산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연빵으로 이자가 한 4, 5%는 원래 확정이 돼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원래 채권이라는 게 주식처럼 막 사고 팔고 코인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니까 뭐 저걸 뭐
좀스럽게 투기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봐 이자도 한 4, 5%짜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기가 30년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30년이면 30년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채권을 사서 30년을 묻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관도 없고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면 그 30년짜리를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30년 만기 끝나기 전까지 누군가는 계속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사실 묻어두는 목적으로라도 미국의 30년 후를 내다보고 국채를 살 것 같진 않아요. 옛날 할머니들이나 사서 그 장판에 묻어놓고 30년 지나면 이게 어떻게 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사고 파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 30년짜리를 지금 최상목이 2억 주고 샀는데 그럴 때 사고 팔 때 거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30년 뒤에 받을 원리금. 그 만기가 2억이면 예를 들면 2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 받아야 될 이자들이 있죠. 네. 그거를 지금 할인해서 지금 파는 거잖아요. 쭉 들고 있으면 받을 이자 총액이 있고 만기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가격으로 할인해서 땡겨서 계산한다. 이거를 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만기가 긴 상품일수록 현재 할인된 가격이 더 할인폭이 더 커요. 그렇잖아요. 오늘 꺼주고 내가 이자를 얼마로 했는데 너 내일 나한테 갚아 그러면 그걸 연이를 365분의 1로 해서 이자가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내가 이거 너한테 꺼주면서 30년 있다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내일 판다 그러면 30년치 이자를 이걸 뭔가 반영해서 받아야 되니까 하루치 이자가 붙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씀이 이거예요. 30년 만기짜리 상품을 거래한다는 것은 변동폭이 10에서 20%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 아까는 첫 번째 갓 블레스 아메리카. 30년간 미국은 좋다라는 포인트에 배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얌전하게 이자 수익 조금 보자는 얌전한 상품이 아니고요. 일종의 투기 상품이네요. 20% 이상 수익률 변동이 나는 굉장히 변동폭이 큰 꾼들이 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련하시겠습니까? 경제부총리, 일국의 경제부총리가 하시는 투자인데 어련하시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야, 30년짜리를 샀어? 그 뭐야? 10% 최소 10%에서 20% 먹겠다고 덤비는 거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맞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채권이지만 안전하거나 안전은 하지만 변동성이 작은 상품이 전혀 아니다. 꾼들이 하는 20% 정도 먹겠다고 달려드는 상품이다. 주식보다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예요. 잘못하면 코인보다 크다고 오해받아도 할 말 없다. 이 정도로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걸 살려면요. 우리나라 돈을 예를 들어 들고 있다가 그걸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달러로 사고 나중에 그걸 이제 팔았어. 팔고 나서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옵니다. 환전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환차 이익 또는 환차 손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언제 이 사람은 환차 이익을 보게 되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살 때 1,300원이었어요 환율이. 그럼 1,300원에 샀어요. 1달러로 바꿨어. 그리고 6실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그때 환율이 1,500원이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상품값이 똑같다 하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200원만큼 환차 이익을 받죠. 나는 1,300원을 넣었는데 1,500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쉽게 말하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경제적 체력이 약해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서 환율이 급등할수록 앉은 자리에서 추가 수익을 보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언제냐면 1300대 언저리에서 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환율이. 근데 계엄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죠. 1400 지금 현재 80이에요. 오늘 잘못하면 1500 조만간에 뚫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요. 1500 뚫으면은 뭐 철강 뭐 자동차 완전히 뭐 붕괴된다는 얘기를 내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며칠 안에 1500 갈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오늘이나 내일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각각하 나면 그건 뭐 그거는 뭐 1600까지도 가고 모르겠어요. 끝을 모르는 추락이고요. 전망이 안 돼 그러면. 근데 제 말씀은 1300에 샀어요. 그래서 1500이 지금 환율이라고 쳐보자는 거예요. 최상목이가. 그럼 앉은 자리에서 200원 먹었죠. 그럼 이게 원금이 1,300원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15% 이상의 환차 이익을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변동성이 큰 20% 수익을 내가 보겠다라고 달려든 사람이고 환차 이익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라 하면서 환차 이익으로 15% 이상 먹는 거죠. 대충 30% 정도를 환율과 변동성으로
양박으로 먹겠다고 배팅한 상품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2억을 넣었지만 상목이가 아주 대가리가 좋네. 2억을 넣었지만 뭐 한 4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 정도로 배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지금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 네. 지금 저기 관료가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배팅 방향이 다 예. 우리 경제를 말아먹는 방향이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환율 올라가고 지금 기업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네.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네. 본인은 만면에 웃음을 짓겠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역시 내가 배팅을 잘했다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네. 난 환율 올라갈 줄 알았어. 이거 아닙니까? 야, 뭐 작년에 그 상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거예요. 사실은 2023년 말자리에서도 네. 재산 신고를 했잖아요. 그때 예. 공무원이었으니까. 그때 경제 수석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국회에서 지적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당신이 말이야.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 수석인데 내가 보니까 미국에 2개 투자했더라. 하나는 뮤추얼 펀드, 하나는 미국 국채. 이거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욕을 한번 먹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해석된다면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려 깊지 못하다니 이 사람이 무슨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투자자도 아니고. 누가 봐도 지금처럼 욕을 먹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죄송하다. 이 식으로.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한 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 경제수석에서 부총리가 됐어요. 경제부총리가 됐어요. 예. 그리고 뮤추얼 펀드는 팔았어요. 근데 웃기는 건 이제 아들은 또 샀더만요. 아들은 또 샀어요? 네, 아들은 샀어요. 어쨌거나 본인 뮤추얼 펀드는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은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2023년에 미국 국채 샀다고 욕을 먹었어요. 네. 이미 욕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건 팔았어요. 네. 그리고 똑같은 포지션으로 2024년에 다시 산 거예요. 네. 왜 다시 샀을까? 작년에 욕을 먹었는데 적어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는 욕을 먹었는데 이겁니다. 그때 이 상품이 더 추가 수익이 계속 날려면 채권값이 비싸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산 그렇죠. 채권이. 예. 채권값이 언제 비싸지냐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비싸져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좀 내렸어요. 작년에. 그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역대 계속 높아서 예. 지금 이제 이제 금리를 낮춘다 하는 걸 다 누구나 전망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리가 안 내려갔어요. 왜 안 내려갔냐? 트럼프가 관세 올린다고 그러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올린다고 그러지, 뭐 한다고 그러지, 무역 전쟁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힌다고 하니까 미국이 내리긴 내릴 건데 기대한 것만큼 안 내리고 지금 정체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2023년에 욕을 먹고 팔았는데 네. 왜 똑같은 포지션을 2024년에 다시 샀냐면 어차피 미국 금리 내려가. 그럼 나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왜 놓치냐? 이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사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때문에 미국 금리가 지금 덜 내려가요. 네. 뭐냐? 존버. 내가 내려가는 그래프에 배팅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 트럼프 때문에 그래프가. 그러면 나는 버텨서 수익 먹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있는다. 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욕먹고 이거를 들키고 국회에서 또 한 번 욕먹을 거라는 거는 2023년의 경험 때문에 알고 있다니까요. 네네. 근데 왜 샀냐? 철면피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배팅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니들이 욕해봤자 나 이거 안 팔아. 난 미국 금리 하락에 배팅한 사람이야. 기다리면 내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욕먹을 부분이 지금 정리하면 많은 거예요. 하나, 미국에 배팅한 거다. 둘째, 환율 인상에 배팅한 거다. 우리는 죽든지 말든지. 네. 셋째, 초기에 그래프가 원하는 대로 안 갔지만 나는 버틴다. 니들이 욕해봐라. 나는 요 알토란 같은 수익 3, 4천 나올 때까지 버틸 거야. 그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도 예. 호전되지 않으니까 네. 빡쳐가지고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본다. 그겁니다. 아집. 아집이죠. 네. 좀만 기다리면 내려갈 것 같은데 욕 좀 먹고 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양아치가 지금 경제부총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심지어 게요. 대통령 대행까지 했어요. 아유,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냐면 제가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지금 공적 신분이 뭐냐면요. 경제부총리가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의 그냥 상징 그 자체입니다. 네. 한국 경제는 누구야? 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국가 원수 대행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몇 주라도. 그럼 뭐야? 그 순간에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국가 상징이고 경제 상징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 국채를 세계에 세일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전 세계 투자자들 상대로 안녕하세요.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대한민국의 국채를 만들어다 파는 주무부서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튼튼하고 안전하니까 여기저기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세일즈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남의 나라 국채를 샀다.
여기서 일단 제가 뚜껑이 한번 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외환 보유고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수백억 불이 빠졌어요. 외국한 평형 기금이 작살이 날 정도로 지금 현재 환율 방어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데도 얼마나 돈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2조 남았다는 얘기도 있고. 없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작살나 있는 상황인데 네. 피가 마릅니다. 환율 방어하느라고.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자기의 정책이 실패하면은 이득을 보는 포지션을 사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공적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네.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고 열과 성을 다해서 밤새 일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자기 정책이 실패할수록 지가 돈을 버는데. 글쎄 말이야. 에이구. 이런 이율배반적인 배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망한 이유가 강남에 부동산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때문인데 우리 환율 방어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공적인 포지션과 너의 사적인 포지션이 이율배반적인데 네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둘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방 PD님 말씀처럼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공직자들 집 가지고 당신 이걸 강남에 집이 없어야 서민의 심정으로 국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은 이재용 회장 저번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네.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한 독한 삼성인이 되자 삼성 다시 한번 뛰어보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이재용 회장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양아치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현대차 살려보겠다고 정의선 회장이 예. 31조 미국 투자하고 화이팅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는 길에 토요타 주식을 샀다. 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본회의가 있고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한덕수하고 최상목은 안 나온답니다. 정신 나갔네. 아,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진짜. 아, 이놈들 진짜. 이거는 딱 윤석열에 예. 걸맞는 인간들이에요. 공직자의 ABC거든요. 예. 국회가 어디 뭡니까? 그냥 국민의 대표입니다. 예. 저 사람들은 뭐예요? 국민의 노비, 국민의 신복입니다. 그렇지.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월급을 받고 그 신분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국민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과거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작자인데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국민 같은 거는 신경도 쓰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고위공직자들이 무슨 비위를 찾으려도 그냥 성렬이한테 이것만 잘하면 네. 그냥 그 직은 보전한다 예.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거듭거듭 우리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국민의힘은 향후 50년 동안 권력을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아주 그냥 50년 악당을 뽑아가지고 나를 좀 괴롭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거는. 50년 아니고요. 내일 예. 탄핵되고 예. 대선 끝나고 예. 바로 정당 해산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그냥 아예 없애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2번이나 탄핵을 당한 예.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을 당했는데 이런 정당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거는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네. 내란 수괴가 있는 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아직 출당도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1호 당원입니다. 최근까지 계엄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하면 완벽하죠. 완벽한 내란 정당이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근에 있었던 정당 해산. 아예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통진당 해산됐거든요. 네. 왜 해산됐냐? 내란을 얘기했다고. 예비를 음모했다고 약간 정신이 나간 이석기가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정당이 통째로 해산됐습니다. 글쎄 말이야. 근데 여기는 내란을 실제로 했고 국민들이 다 봤고 예. 예비 음모 수준이 아니라 예. 내란을 실행해서 기수에 이르렀고 2차 계엄을 계속 하려고 했던 네. 이런 정당을 해산을 안 시킨다? 예. 이건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해산돼야 된다. 그러고 정리해야 합니다. 네. 예, 예.